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얘기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유정 전 국회의원, 그리고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첫 번째, 오늘 오전에 굉장히 급하게 청와대에서 긴급 발표를 했습니다. 조동호, 그다음에 최정호 두 후보자의 낙마 소식을 전했는데요. 일단 현 대변인께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유 때문에 갑자기 낙마를 하게 된 건지 발표가 나온 배경 얘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인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을 관장하는 주무부처 장관인데, 네. 주택 문제가 제일 컸죠. 네. 큰 거는 아마 마지막에 지명되기 직전에 분당에서 오래 사셨는데 그 집을 네. 이제 딸과 사이한테 증여해서 월세로 살았다. 그 부분이 사실 납득하기 좀 국민들이 꼼수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잠실 쪽에 아파트도 보면 이제 재건축에 오래전에 어찌 보면 좀 묻어둔 투자를 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의혹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아마 좀 납득되는 면이 있어요. 세종시 공무원이니까 아마 분양받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잠실과 세종시 분양받으면서 시세 차익이 한 20억 이상 됐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결국은 김의겸 전 부대변인의 어떤 부동산 투기 의혹과 함께 부동산을 관장하는 장관으로서 과연 적절하냐 이 부분이 많았던 것 같고요. 네. 조동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막판에 물론 지금 해적학회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교수나 이런 분들은 해외 학술지나 이런 데 기재를 많이 해야 돼요. 네. 몇 회 이상 기재해야 되고 되는 게 있는데 해적학회라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그런 심사를 까다롭게 하지 않고 뭐 돈을 받고 치러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런 학회에 참석하면서 국비를 지원받고 이랬던 게 아마 안 밝혀질 것 같은데요. 사실 명분은 저렇게 잡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것도 부동산 문제가 좀 결정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문제가 많이 되는데 아마 좀 국민들한테 감정을 건드렸던 게 이제 학비를 어떻게 됐느냐 이랬더니 이제 전세금을 올려서 차도 사고 유학비를 1년에 1억씩 대줬다. 이렇게. 그러니까 세입자의 전세금을 그렇죠. 올렸다는 얘기를 공개했죠. 1억을 줬는데 연봉이 얼마 되냐 1억 좀 넘는데 나머지 돈 어떻게 했냐 하니까 이제 전세금 올려서 했다 이러면 서민들이 보기에는 아니 그 전세금 올린 거를 어찌 보면 서민 주머니에서 나가는데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엔 아마 좀 감정을 많이 건드렸던 것 같아요. 네. 해적학회 부분도 있었겠지만 결국은 아마 두 분 다 부동산 문제로 이렇게 된 걸로 보면은 정확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게 조동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카이스트 교수 재직 시절에 했던 여러 가지 자녀들의 어떤 호화 유학 같은 것들이 논란이 됐었는데 청문회 과정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미혼인 두 아들이 있는데 말이죠. 이 장차남이 포르쉐 사주고 벤츠 사주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정의에서 탈루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가려야 되고 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부부가 이게 같이 직장 생활하면서 서포팅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서 좀 이게 좀 잘못된 방향으로 저희가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보통 카이스트 교수 그러면은 나라에서 월급이 어쨌든 지원되는 어떻게 보면 거의 공직에 가까운 그런 교수 직책이 있는데 아들을 미국에 유학도 보내고 그 유학 간 아들을 또 굉장히 비싼 차까지 국내에서도 사기 어려운 그런 거를 보냈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 감정을 걷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 정서법에 반하는 행동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그 월세 240에 포르쉐니 벤츠니 이런 것들은 이 서민들의 삶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그런 거고요. 네. 또 아까 또 나왔습니다마는 전세값을 올려서 아이들의 호화 유학 생활에 보탰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국민들이 분노를 자아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청와대에서 오늘 지명 철회한 거에 대한 변으로 나왔던 것이 부실하게 참여했던 것. 그것을 본인도 얘기를 안 했고 교육부에서도 미리 사전에 알지 못했다. 그래서 알 도리가 없었다.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돌이켜 보면 후보자 자신이 누구보다도 내가 이 장관직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가장 본인이 잘 아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부도덕했고 또 그 부실하게 참여한 것 관련해서 다 연구비 다 15억씩 다시 더
과기부에서 걷어들인 적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은 본인이 굉장히 이 부당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네. 숨기려 했다는 점, 그런 것들이 더 괘씸죄에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네. 청와대에서 나머지 부분들은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조국 그 부분도 네. 뭐 잘못이 없다 이런 그런 거죠. 의미가 내포돼. 한편으로는 그게 좀 조국 수석에 대한 방어 논리가처럼 보이기도 했는데요. 네. 나머지 부분들도 사실은 이 조동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김현철, 뭐 박영선 후보를 타겟으로 삼다가 조동호 후보가 오히려 다크호스다. 굉장히 문제가 많다. 네. 실태 기준 중에서 음주운전과 뭐 성 관련 문제 2개 빼곤 다 걸린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제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제대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데 대한 문제 제기는 정권 출범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문제인데 네. 당시에는 이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 정권에 대해서 좀 이해해달라 이런 취지가 있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집권 3년 차에 이르러서도 이렇게 문제 많은 후보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 그건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또 책임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